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일정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들, 이런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짧게 정리를 좀 드릴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물가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뭐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놓고 봐야 될까?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요거는 제가 이제 매주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런 거를 좀 보려면은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반복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주식이나 이런 거에 좀 빠삭할 것 같고, 왠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 이런 거에 좀 박식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데요. 저랑 똑같이 한 1년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일단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음 주는 단타를 할지, 뭐 아니면은 장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물가지표,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런 거였다면, 이번 주는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우리 또, 글로벌 지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 가보면은 9월 18일도 있는데 18일은 별다른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9월 19일부터 쭉 한번 보면은 9월 18일 날에는 뭐가 봤는데 그렇게 와닿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뭐 건축 허가 건수,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막 이런 것들. 그 건설 지표에 대한 것들인데 물론 이게 경기랑 연관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딱히 이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지나가고요. 9월 20일 날에도 보면은 뭐 원유 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유 재고 요즘 맨날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재고가 좀 얼마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9월 21일로 가게 되면은 이제 9월 21일 날에 드디어 이제 큰 이벤트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금리 결정이 있어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고 이어서 이제 FOMC 기자회견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보면은 이제 금리 장단기 금리 예측과 함께 이런 것들이 9월 21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물가 지표를 계속 봤던 이유는 물가 지표가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금리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높아지면은 금리도 같이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계속 봤던 이유가 저놈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어쨌든 미국의 금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하향 내려간다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할 것이고 올라간다면은 좋지는 않겠죠.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랐던 게 올해 상반기까지의 일이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도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진 않고 이제 횡보, 플랫하게 우리 가고는 있는데요. 이제 금리 보시면은 이거 엄청나죠. 언제입니까, 이게? 2022년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는 0.25,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어요. 근데 2022년도에 갑작스럽게 전쟁 터지고 어쩌고 하면서 0.5, 1, 1.7, 2.5, 3.25, 4.0, 4.5, 4.75, 5.0, 5.25 해서 5.5까지. 이게 이제 지난 7월 달에 금리 결정인데 지금까지 계속 스트레이트하게 올라오기만 했지 멈췄던 적이 없어요. 그래도 미국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5.5%예요.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대출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와, 한국 금리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가면은 기절합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예요. 그러면 실제 대출금리나 이런 거는 거기에 이제 가산이 붙으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빚을 내신 분들은 힘들겠죠. 뭐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이나 빡세단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 금리가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금리에 대한 예측을 이제 쭉 예측이 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금리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번에 예측은 5.5%, 미국의 금리는 5.50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한 단계 올렸었죠. 7월 27일 날의 금리 결정에서는 한 단계 금리를 올려서 이제 5.25에서 5.0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금리 결정은 이제 보시면은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금리 예측은 빗나가는 일이 없어요. 쭉 보시면 2022년도 6월 16일 그때 미국의 금리가 1%대였던 나라에서 갑자기 1.5%로 금리를 50%로 올린대요. 그죠? 1%에서 1.5가 되면 50% 올라가는 거 맞죠? 그래서 시장이 막 긴장을 빡 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1.75가 나오면서 완전 빅스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때 이제 난리가 났던 거고 2022년도 6월 달이 엄청나게 빡셌던 거예요. 그때부터 막 대혼란이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지표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지난번에 제가 물가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물가지표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그런 예상도 잘 안 되고 예상치라는 게 있어도 잘 안 맞아요.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는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빗나갔던 적이 역사를 쭉 보시면은 2020년에는 빗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2021년도에도 빗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2022년도에 딱 한 번 빗나갔어요. 이래서 시장이 발작을 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올라가는 것도 저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그 전에 보면은 항상 예상을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죠. 그만큼 이 금리라는 거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2014년, 13년도 금리 결정이 빗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냥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 2011년도에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대로 가죠. 특히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한참 힘들었던 시점이었었는데 그때도 미국 금리는 제로 금리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 달에 리먼 사태가 있고 약간 이제 끝나갈 때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변수가 하나 있었고 예상을 빗나간 일이 있었고 2008년도 3월 달에도 2008년도는 뭐 리먼 사태 그걸로 난리가 났던 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금리가 조금 예상을 벗어나게 빗나갔던 거를 제외하고서는 2005년도, 2004년도 뭐 더 가면 더 있겠지만 2001년도까지 최근에 20여 년간 미국의 금리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던 적이 거의 없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금리가 5.5가 나오는 거는 거의 저도 99%의 확률로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게 그거잖아요. 도대체 금리는 미국의 금리, 우리나라 금리도 결국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될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려면 일단 동결부터 돼야 돼요. 일단 동결부터가 돼야 되는데 그 동결이 여기 지난번에 올라가다가 동결됐던 적이 있어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작년 그 러시아 전쟁 이후부터는. 그러다가 5.25 한 번 동결이 있었던 게 올해 6월 달이에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드디어 이제 금리 상승을 멈추고 이제 행복한 순간으로 가는구나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그 예상을 깨고 7월 달 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올려버렸죠.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예측치가 지금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동결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를 보면은 금리 인상을 쭉 가다가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쉬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금리가 당장 다음 달 연말 꺾여 내려가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 이 얘기는 솔직히 좀 그렇게 얘기하는 좀 어려운 것이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을 멈춘다는 것은 증시로 따지면 증시는 내려가다가 하향세를 타다가 증시랑 보통 금리랑은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내려가다 이제 바닥을 찾고
올라갈 때가 됐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일부 어떤 종목들은 벌써 막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르지 않은 지금 이제 굉장히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들이 금리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기술주들, 못 가는 기술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가 안정되면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그때 이번에는 그런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망을 하는 걸로 보니까 미국의 금리 동결 확률이 98%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6%까지 가면은 진짜 빠듯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연준에서 힌트를 준 게 뭐냐면 금리를 결정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고 이미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살짝 일부는 높게 나오고 일부는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중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상해 놓은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 막 하면서 이번에 물가 지수가 되게 이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예상보다 작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있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해버려서 시장이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빠지다가 물가지표가 발표된 뒤로부터는 한국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뭐 금요일 날은 좀 조정이었지만은 그래도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하락을. 그래서 이미 물가지수에서 어느 정도 금리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만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요 발표를 하면서 코멘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후 금리 전망이라던가 여기 보면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경제 전망이라던가 그리고 FOMC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하나 이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차피 금리는 이번에 5.5로 동결이 될 확률이 98%나 되니까 거의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결이 된다면 좋은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금리가 올라왔어요. 작년 6월부터 지금 7월 때까지 쉬지도 않고 올라온 금리가 이제 조금 멈춰지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브레이크를 지난번 한번 빡 밟았는데 효과가 조금 덜했고요. 이번 한 번 더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주식도 제가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떨어지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주식은 언젠가는 멈추는 바닥 기간이 있고요. 바닥에서 지루하게 횡보하는 그 바닥이 끝나면 올라간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거 왜 안 올라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구간이 사기 좋은 구간이었던 거고 그게 끝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본다 하면은 현재 지금 미국의 금리는 떨어지고 나서 요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동결된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사실은 관건이기는 한데 요게 끝나면 시장은 다시 이제 좋아지고 똑같은 말로는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것이죠. 금리 횡복이죠. 쉽게 말하면 금리 횡복이. 금리 횡보기가 끝나면 시장은 내려간다. 어쨌든 두 번이나 이제 브레이크를 올해 하반기 들어서 밟아줬고 효과가 들려면 현재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내년이나 돼야 이르면 상반기의 후반부 이변이 없다면 하반기나 돼야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로 보통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금리 동결을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대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9월 21일이면은 목요일이에요. 새벽 목요일인데 밤새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일어나면은 이미 다 쭉 나와 있을 거고 이번에는 크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서 시장에서도 지표 발표 전에 막 급락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예상이 되게 좋으니까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 동결이 낫거든요. 일단 글로벌 일정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한 번 더 반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이 이제 정부의 일정들은 무엇이 있느냐. 요거죠. 다음 주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뭐 쉽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한번 제가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금요일날 미증시 하락은 아마도 이제 미국의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서 하락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도 올랐으니까 그거는 뭐 네이버만 쳐봐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러시아 문제가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FOMC 앞두고 좀 하락을 했다. 인플레이션 추세와 유가 상승세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은 되게 좋다라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들이 꺾였다. 근데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를 뭐 언제부터 봤다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FOMC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었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이. 동시만기일 날에는 보통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정부 부처 일정들을 보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우리가 업종을 공략해야 되고 또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오를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죠. 일단 보겠습니다. 18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뭐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우리는 키워드만 쭉쭉 보면 돼요. 여기 없어 보이죠?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9월 21일 목요일에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이런 거는 조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우주발사체. 그럼 이제 항공주, 우주항공 관련 테마 이런 것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이거는 뭐 매번 하는 일정이니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특위,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수속 조치 계획 이런 거는 좋은 내용이에요. 화요일로 넘어가면 이제 추석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후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매번 하는 특별한 일정 매번 하는 거여가지고 막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별 눈에 띄진 않죠. 지나가고요. 수요일날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 방문. 근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 하고 나서도 그 수산시장이 그렇게 장사들이 많이 안 되는 거는 뭐 잠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 뒤로 회 먹고 탈라가지고 거의 이제 회를 이제 끊고 있는데 날씨가 다시 이제 선선해지고 있어서 이제 다시 회 먹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식중독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까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결국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제가 새벽에 가끔 이제 잠도 안 오고 하면은 밖에 가서 막 몸을 움직이고 하거든요. 산책도 가고 이제 하는데 요즘 밤 되면은 진짜 선선하고 거의 추울 지경이에요. 반팔 바머지 얇게 입고 가면. 21일 날에는 부산 엑스포 특위. 잘 해야죠. 부산 엑스포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야죠.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이번에 잼버리 같은 사태 있었어는 안 됩니다. 자, 21일 날에 재밌는 뉴스들이 많네요.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 민간 협의체 간담회 개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인데 초거대 AI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KT, SK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많죠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넘어가 보면은 금요일 날에는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지나가고 산업통상자원부로 가게 되면요. 3D 프린팅 산업 국제표준화 합정이다. 와, 3D 프린팅이라고 하면은 되게 처음 저게 나왔을 때는 진짜 미래 기술이었는데 지금 3D 프린팅 하면은 별로 반응이 없죠. 3D 프린터 테마 막 이런 것도 거래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저 3D에서 3자만 붙어도 주가가 급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6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다 죽었죠. 화요일 날에는 활력 찾은 원전 생태계 미래로 제도약. 원전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좀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9월 19일 날에 저런 정부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 어떤 차가 좀 많이 팔렸고 볼 수 있겠죠. 역대 여름철 중 전기 사용량이 최고 수준이었다. 와, 근데 올해는 더위도 역대급이었고 원래 진짜 더웠대요. 저도 에어컨을 좀 많이 틀었더라고요. 전기요금 보니까.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다르면은 막 경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는 아닌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린 수소 생산,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 규제 혁신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게 참 옛날부터 이 보수적인 정책들 때문에 또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진짜 막 8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규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 내용이에요. 그린 수소 해야죠. 전 세계가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일 날로 가게 되면은 뭐가 많이 있죠. 리투아니아 바이오 전시회 참석. 리투아니아. 우리랑 교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자발적 리콜 중인 전기자전거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전기자전거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리콜한다는데? 뭔가 배터리 문제인가요? 리콜이 있다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가스 산업계 간담회. 천연가스 쪽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가스 산업 혁신을 위한 소통을 잘 이용하겠다. 이런 건 좀 볼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요즘 원자재가 유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가스도 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14회 디스플레이 애널 개최.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할랄 제품 수출 지원 관련 협의체 구축은요. 이 할랄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중동 지방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중동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동이 새로운 우리의 수출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네옴시티인 거고, 또 이전에 중동 하면 우리 이미지가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저기 이라크, 이란 맨날 전쟁 아직도 뭐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데 일단 미군도 철수를 좀 했고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안정을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전 세계의 전쟁터가 지금 러시아로 집중이 되고 나서부터는 중동에서의 이렇다 할 충돌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동 지방에도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또 사우디 쪽이나 계속해서 교류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수출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런 거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랄 푸드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요즘에 꽂힌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 방송이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냥 뭐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요즘 제가 진짜 꽂힌 것들이 뭐냐면은 그 중동 음식 파는 데를 얼마 전에 제가 가서 한번 먹어보고 요즘에 일주일에 진짜 한 2번 이상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이막이라고 이게 뭐 중동에서 먹는 그런 디저트래요. 그래가지고 카이막이 약간 뭐 크림치즈도 아니고 저 리코타 치즈도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빵에다가 발라 먹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중동 디저트래요. 뭐 어느 나라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판매하는 것들 중에 이것도 뭐 중동 지방에서 먹는 그런 거라는데 커피가 또 얘네가 쓰는 원두가 뭐가 있대요. 그리고 뭐 그 커피 라떼도 기름층을 다 걷어낸 그런 라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담백하니 맛있더라고요. 저는 우유가 들어간 거 잘 못 먹거든요. 여러분들 우유 그 유지방 소화 못 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진짜 심해가지고 우유가 들어간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저 기름층을 걷어낸 저 라떼는 저거는 먹고서 이렇게 속이 편안한 거 보니까 네, 유당불내증이 있고요. 터키가 원조예요, 카이막이. 그 동네에서 저렇게 먹는데요. 중동 마이 쪽에서. EU 화학물질 규제 확대 조치에 따른 정부 의견을 전달한다. 화학물질 규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쪽에 영향이 좀 있겠죠. 첨단 전략산업 소장 특화단지 본부처 지원협의체 발족. 좋아요. 고용노동부 쪽. 이쪽이 진짜 요즘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에요. 요즘 일자리가 그렇게 되게 찾기 힘들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요즘 뭐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리면 딴 데 갈 데가 없다. 그런 걸 이용한 이제 악덕 업주들이 많다는 거죠. 참, 고용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직장을 구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이나 이런 친구들이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런 시기에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우리 때도 힘들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춰진 그 시대만의 문제가 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세대랑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가 많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그러면 실업률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결혼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가 않고 직장에서 충분한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많아진다면은 결혼도 더 물론 집값이 아무리 비싸고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은 결혼하는데 더 조건이 허들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더 문턱이 낮아지는 거고 결국 그게 이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은 일자리도 상당히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말 빡세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뭐 결국에는 저기 이제 기업들이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제 불경기고 최근 하니까 일자리를 쉽게 못 만들고 있는 것도 있죠. 참 요즘 쉽지 않은데 이제는 우리가 돈을 벌고 내 이제 생활을 하는 방법들을 조금 바꿔야 되고 그런 바뀌어가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나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하는 게 되게 쉬운 돈 버는 방법이죠.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직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어떤 회사로 들어가는 거는 진짜 바늘구멍이라고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회사 가면은 평생 직장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절대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저나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도 뭐 불합리한 그런 걸 겪어도 월급 꼬박꼬박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회사는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시지만은 그랬어요.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임기 가까이까지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비를 하는 거를 누군가 저는 교육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학교에서 좀 저는 해줘야 될 거라고 봐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는 거는 이미 사교육 쪽이 너무나 전문화가 돼 있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교육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전처럼 어떤 교권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사교육이랑 맞짱 떠가지고 사교육보다 더 잘할 생각을 하기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보다 어찌 보면 사교육 쪽에 더 유능한 가르치는 데는 유능한 그런 교수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푸는 거나 그런 노하우는 솔직히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보다는 이제 뭐 온라인 강사나 학원 강사들이 거의 스타가 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가르치는 걸로는 그 사람들이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이나 또는 체력훈련, 운동,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들을 학교에서는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쪽의 교육을 많이 더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음악했을 때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옛날에 음악했던 친구들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생각하면은 다들 계획이 그렇게 없어요. 특히 예체능 쪽은 자기를 더 알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연습하고 악기 다루는 친구들이 악기 연습하고 뭐 작사 작곡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기 PR을 잘하고 자기를 자기의 스타성을 찾아가지고 개성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살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음대 졸업하고 나서 또 실용음악과 이런 거 졸업하고 나서 그냥저냥 있다가 뭐 레슨 이런 거 하면서 먹고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본인의 그런 개성이나 이런 걸 찾지 못한 경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좀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아, 나는 남들보다 개성이 무엇인지. 남들이랑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야,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있겠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남들이랑 비교해보고, 아, 난 쟤보다 실력이 좀 딸리네?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막 혼자 갈고 닦고 그러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은 평생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나를 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거 학교에서 좀 알려줘야 돼요. 또는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그런 거 알려주지 않죠. 얘기가 좀 많이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렇다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저는 뭐 케이팝 가수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케이팝 가수들. 저렇게 춤추면은 관절이 안 나가나? 저렇게 똑같이 칼군무를 추는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저 친구들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저 친구들만큼 성공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수요일 날에 특별한 건 없고, 목요일 날에도 특별한 건 없고, 금요일 날에도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면요. 환경부에서도 특별한 건 없네요. 중간에 전기차 정책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UN 기후무프 정상회의 참석한다. 해야죠.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온실가스, 요거 하나 좋은 내용 하나 있네요. 그래서 배출권 시장, 뭐 탄소 배출권 얘기하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권. 그런 거는 괜찮은 내용이죠. 그리고 쭉쭉 넘어갑니다. 추석 명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챌린지 추진이 뭐예요, 이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 추석이라고 요즘엔 음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 추석 때 모여가지고 차례 지내는 집이 많을까요? 추석 때 해외든 국내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대부분이 이번 주말에 벌초 같은 거 대부분 다 해버리고 미리 만나서 하고 막상 이제 추석 때는 여행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명절에 모여가지고 전부 치고 제사 지내고 또 쓰레기 많이 나고 이건 사실 옛날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주변 봐도 모여도 잠깐 모이지 그 긴 연휴 동안에 가족이 다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밥 한 끼 정도는 먹겠죠. 요즘 트렌드는 그래요. 특히 이번에 10월 2일 날이 그 공휴일이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장기 연휴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행 갈 생각이 없던 사람도 가고 싶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여행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는데 저는 일단 추석 때 저는 이제 급히 부산으로 추석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사를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뭐 잠깐 여행은 아니지만 그 여행보다는 조금 긴 기간 머무를 생각이에요. 부산이랑 이제 그 근처에 좀 힐링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가서도 방송은 계속 될 거예요. 뭐 인터넷 방송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정부 일정은 특별한 거는 없는 듯합니다. 별다른 건 없어 보이죠? 해수부. 요즘에 해수부도 참 할 일이 많아요. 일본의 오염수 이제 그것 때문에 해수부 장관에게 듣는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언제입니까? 월요일 오전이네요. 내일 아침이네요. 내일 아침에 오염수 관련한 이슈도 좀 있겠는데요. 그 지난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앞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더 방류한다 하더라고요. 관련주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일정은 이런 것들이 좀 일정이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한국은행에서 20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뭐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원전, 수소, 탄소 배출권 이런 정부 일정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중간에 우주 항공, 뭐 인공지능, 가스 이런 이벤트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써 목요일 날 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선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미리 반응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일정이 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주식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저기 좀 기업들의 일정은 또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은,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가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뭐가 있나,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는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업들의 주요 일정들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이제 저는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매매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는 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가 지수가 이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단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단타를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일단 미국의 금리 결정, 요 금리 21일 날 금리 결정이 이번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나 우량주 같은 것들도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해줄 것이고, 최근에 안 그래도 바닥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찾은 그런 일정들입니다. 9월 17일, 18일, 내일이네요. 문체부에서는 이런 게 있네요. K 콘텐츠 엑스포 미국 개최한다. 뭐 엔터 쪽인데요. 좀 반영이 선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요즘 좀 반응이 나오는 이슈들인데, 요게 그 5G 쪽이랑 연결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발표라고, 통신 장비주 막 이런 거 있죠.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오는 시간 9월 18일부터 뉴욕을 방문 예정이다. 또 해외 순방 일정이 또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바쁩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검침, 원전. 이것도 이미 다 나온 뉴스들이에요. 아까 제가 원전 얘기했었죠? 이거 이미 적어놨구나. 오케이, 이건 지나가도록 하고. 그린 수소도 아까 적어놨죠? 말씀드렸고.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있네요. 양자모 통신장비 국가검증 제1호가 탄생한다던데 21일 날에 뭔가 보도자료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19일에는 또 원전 얘기네. 원전 얘기가 왜 있나 했더니 2023 원전 생태계 박람회가 9월 19일 날 코엑스에서 있을 거래요. 원전. 저희는 참고로 원전주를 지금 미리 사놨습니다. 요 일정들을 미리 보고 저는 좀 사놨고, 안 그래도 요즘 원전 얘기가 좋은 얘기 많더라고요. 저출산, 아이폰 사전 예약. 저출산주도 좀 볼만하긴 한데 요즘 좀 약하단 말이죠. 일단 체크는 한번 해보죠. 부산 코베 베이비 페어가 21일부터 24일까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베이비 페어 하면 저출산 뭐 육아용품 이런 거를 파는 것들인데, 요게 얼마나 이제 흥했느냐에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관심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이 애들은 많이 안 낳는데, 요즘에 애들 하나 낳으면은 정말 왕자 공주가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신. 집에서 모든 것들이 아이를 위주로 돌아가고, 수입의 대부분은 애들한테 쓰기 때문에 애들은 뭐 신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적게 낳는데 저런 육아용품 사업들이 그렇게 잘 된대요. 9월 22일 날에는 아이폰 15. 요즘에 아이폰 뭐 까는 사람도 많고 별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갤럭시 폰 알아보고 있고요. 출시일이구나, 이때가. 이미 사전 예약은 이미 들어갔고 출시일은 22일이라고 하네요. 더 있지만 큰 내용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23일부터 있을 것이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중국으로 많은 이목이 이제 쏠리겠네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 바로 프로게이머들이죠. 프로게이머들인 페이커, 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그쪽에서 세계에서는 약간의 이제 퇴물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직도 클래스는 여전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스포츠 분야에서 뭐 육상 분야에 누가 출마하나 이것보다도 젊은 친구들은 페이커가 얼마나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어린 10대, 20대 사이에서는 가장 큰 이슈예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게임도 정식 항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여기 게임의 항목 채택된 게 몇 년, 한 2, 3년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일정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이미 선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반영이 될 것들도 있을 거예요. 반응이 없다가 뉴스 나오고 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만약에 월요일날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사놨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놨어야 되고 월요일날 적어보고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뒷북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일정 이벤트일수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저는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 무슨 정보 갖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 이슈가 나온 날짜를 한번 잘 보시고 나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가 있기 이전에 빠질 때 사놓는다면은 저때 이제 반짝하는 시세를 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일단 큰 흐름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부터 좀 해야죠.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같이 저도 정리를 좀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송 끝나고 저는 준비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또 요즘 많이 하는 게 우리도 단타 공략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는 솔직히 매매가 조금은 꼬였어요. 좀 꼬여가지고 엄청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9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9월 17일이에요. 9월 5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장투 종목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8종목이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수익 실현이 됐어요. 그러면 9월 들어서 지금 중간에 거래일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지금 한 11일 정도 지났죠. 11일 동안에 저희가 일단 8종목 수익 실현을 좀 했고 중간에 뭐 종목이 안 나간 날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하루에 한 종목 이상은 제가 수익을 드리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수익률이 좀 크게 찍힌 거는 장투 종목이기도 한데 단타도 이것보다 좀 많이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수익률은 한 3% 내외 정도를 잡습니다. 보통 3% 이상 가게 되면 익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15일날 저희가 디지캡을 수익 실현했어요. 그렇죠? 잘 팔았죠. 엄청 갔죠, 이 종목. 그래서 저희 회원님 수익 실현 한 거를 후기에 이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보면은 저는 디지캡을 3% 적어놨지만 실제 회원님들은 와 근데 이 누굽니까? 우리 골드찬님은 일찍 팔아서 좀 아쉽겠네요. 엄청 갔는데 한 10% 넘게 올랐잖아요, 이거. 잘하셨고. 드림시아에서는 이제 방송에서 저희 검색식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눈치껏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수익률 적어놓은 것보다 실제 회원님들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저희 특징이고 스타로비님도 디지캡 저는 3% 수익 적어놨지만 4.7%로 잘 안정적으로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일 하시느라고 손이 빠르지는 못하지만 적봉세만 믿고 매수하라면 매수하고 매도하라면 매도하니까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질문이 많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 제가 먼저 알아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딱 그게 있어요. 제가 무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있으면은 바로 말씀드려요. 안 좋은 것도 말씀드려야죠. 그래야 전략을 세우니까. 그래서 제가 별말 없으면은 별일 없는 거고 이벤트가 있을 때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매수 매도를 제가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매수가 매도가만 잘 지키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매매를 많이 한 것이 여기 이제 후기 게시판에도 보면은 15일날 올라왔고 11일날 올라왔고 야야오님은 디지캡 10% 수익 내셨고 저분은 엄청 잘하셨네요. 요즘에 야야오님이 떠오르는 이 강자예요, 강자. 그 뭐지? 작년에 사셔서 장투한 거는 안 올리시긴 했는데 그걸로 수익 많이 내신 것들도 있고 보면은 꼬박꼬박 수익 내고 계시죠. 팅크웨어는 저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거 요거는 아마 다 아실 거. 박셀바이오도 우리 방송에서 같이 했던 거죠. 또 엄청 갔어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수익을 내는 노하우에 대해서 요즘 제가 단타 공략을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0% 저는 공개를 다 했어요. 보통 이런 매매 노하우들을 잘 공개하지 않아요. 내 밥줄인데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이 이미 재작년에서 작년에 걸친 정혜원 전용 강의 영상에서 이미 저는 다 공개를 노하우를 다 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조각조각 나와 있던 거를 합쳐가지고 요즘 저희가 매매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종목을 보실 수 있게 저는 이 노하우를 다 공개를 했어요. 저희 회원님들께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방송에 뭐 한 달 오시든 아니면 뭐 1년을 오시든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나도 저렇게 매매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의지만 있으시다면은 진짜 1시간만 해도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트 좀 설정 좀 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저희 방송에 단 며칠이라도 어쨌든 들어오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이제 프리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매수 매도만 따라할 거야 하시면은 문자만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에 제가 매수 얼마, 문자에 나가는 정보는 매수가와 매도가 요거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드리니까 그것만 잘 체크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 수익률이 2배 이상 커집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팩트예요. 제가 정해드리는 가격에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수익 체크해드린 것처럼 우리 공식 수익률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고요. 분할 매도 하시면은 수익률이 2배 이상 커진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갈 수가 있겠고요. 나도 저 매매 노하우를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기준으로는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저게 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영상들을 한번 봐주시기를 저는 바랄게요. 이 중에서 이제 뭘 봐야 되는지는 제가 정혜원 방송에서 알려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봉지표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 초반부에 있는 이런 차트 설정하는 방법들도 보시면 당연히 좋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가 공략,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요거 이제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 냈던 종목도 보면은 다 여기 이렇게 저 수익 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그렇게 수익 낸 거예요. 밑으로 빠졌던 거 생각하면은 6,000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마 5에서 한 1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률 표에는 아까 4%로 적혀 있었죠. 그렇지만 분할 매수 하셨다면 주가가 아래로 10% 빠지고 위로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웨이브로 잘 탔다면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고 잘 하신 분들 이야기인 거고, 그냥 제가 문자 매수 매도 드리는 것만 하셔도 우리 공식 수익률은 챙겨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특징은 단타 목표 3%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에서는 10% 이상을 노리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빠듯하지 않은 게 우리 매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100%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저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표는, 그러니까 단타 기준으로 보면은 목표는 한 달 20일 중에 15일 이상을 수익 내자가 저의 목표이고, 다행히 올해는 제가 이 목표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도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이번에도 잘 마무리 짓고 남은 10월, 12월, 12월 달도 제가 요 승률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저희 회원가입 요즘 문의가 많이 와요.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또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자세한 것들은 운영자님과 상담을 통해서 오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상담하는 거는 뭐 무료니까 그쪽으로 이제 물어보시고 좋은 결론을 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일정이랑 다음 주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키워드는 잡아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숙제로 내드리기로 하겠고, 저희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도 대부분 저희 들고 있어요. 원전 저희 이미 선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쪽도 저희 이제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은 뭐 많이 말씀드렸던 거라서
게임 테마 보고 있고 다 저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결과이길 바라겠고요. 저희 회원님들이 내고 있는 요 수익 일지나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혜택을 이번 9월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혜택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기간 추가로 받으시면서 금액 할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공개 방송일에 오시는 분들께 전부 혜택 드리는 거니까 가입하실 때 혜택이 있을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내일 모레 해야지 하시면은 그때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개 방송 할 때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가장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연장하실 때는 이것보다 더 싸게 연장 가능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가격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최초 가입 이후에 연장 가입하실 때가 보통 부담이 좀 없죠. 월 30만 원대보다 더 낮게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머지 상담이나 이런 거는 운영자님께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 어렵진 않았죠? 편안한 주말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또 방송 있네요. 내일 장중 잘 대응하시고 오늘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내일 매매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파맵신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끝났어요. 요거 다 보셨죠? 그래서 파맵신이 지금 이번에 급등을 좀 했는데 요즘 저희가 바이오 제약주를 진짜 많이 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파맵신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들고 있다가 손절했는데 진짜 인간 지표에 손절하니까 급등하는 거 봐요. 어쨌든 갈 때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 방송에서는 공개 방송에 나갔던 것들도 제가 끝까지 리딩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자리 한 2번은 바뀌어야죠. 일단 4,000원까지는 가야죠. 지금 보면은 와 이거 가려면은 90%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당장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고요. 물타기 할 수 있는 순간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 잘 들으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한 곡 틀어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회원분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자님께 상담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직접 가입도 지금 가능하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